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세 종목이 같이 상장합니다. 벌써 이번 달에 세 번째 동시 상장인데요. 오늘은 이 세 종목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에이징랜드는 삼성증권, SY스틸텍은 KB증권, 그리고 한국스펙은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증권사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에 네 종목이 동시 상장을 했었죠. 이날을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중에 수요 예측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 메가터치, 그리고 BI 매트릭스까지는 수요 예측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큐로셀과 컨택은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측 결과가 상장일 시초가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수요 예측 성적대로 시초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메가터치가 45% 상승으로 출발해서 가장 높게 시작을 했고요. BI 매트릭스는 31%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였던 두 종목 중에 공모가를 낮추었던 큐로셀은 그래도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했지만 공모가를 상단으로 정해버린 컨택은 마이너스 출발을 보여주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네 종목이 출발하고 나서 어느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수요 예측이 가장 좋았던 메가터치 쪽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중에 메가터치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고요. 메가터치는 시초가보다 20% 정도 더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BI 매트릭스는 시초가 이상으로 주가를 거의 올리지 못하고 결국 종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큐로셀은 장중에 공모가 이하로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공모가 이상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택은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난 8월에 파도 이후로 3개월 만에 공모가 이하에서만 주가가 머물다가 마감된 종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금요일에는 네 종목의 주가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큐로셀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첫날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면서 완전히 놀이동산으로 초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결국 매집을 하기 위한 흐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컨택도 기존 주주 마지막 취득한 가격이 15,500원 정도였는데요. 거기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기존 주주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약간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컨택도 16%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첫날 주가 하락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큐로셀 첫날에 주가가 19,000원까지 하락하길래 배정받은 수량만큼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21,000원까지 올라오길래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고 매도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큐로셀은 청약하고 나름 괜찮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마음 한켠이 쓰라린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어준 종목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3,000%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세 종목도 일단 시초가가 수요 예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에이징랜드, SY 둘 다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지만 의무 확약 비율을 고려해보면 에이징랜드가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는 둘 다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그래도 에이징랜드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작 이후에 어디에서 급등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시작 이후부터는 수요 예측 결과보다는 수급이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상장하는 세 종목 중에 한국 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80억 원으로 소형 스펙이었거든요. 일단 가볍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펙이 상장일에 급등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건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오시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결국 월요일의 수급을 한국 스펙이 가져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7월 27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날도 세 종목이 동시 상장했지만 유안타 스펙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종목은 찬밥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스펙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도 상장일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청약 배정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우리사주조합에 15만 주를 배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직원들이 모두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미달 없이 완판되었고요.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이 아주 좋아졌는데 59.8%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수요 예측에서 22.4% 신청이 들어왔던지라 저는 최종 확약이 50%까지 늘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기대보다 확약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은 운용사가 가장 많이 받아갔습니다. 약 102만 주로 배정 수량의 56%를 운용사가 받아갔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56만 주로 두 번째로 물량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배정 수량의 절반을 확약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은 정말 어지간한 종목 아니면 확약을 거의 신청하지 않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에이징랜드 정말 받고 싶었던 종목이었나 봅니다. 물론 확약이 15일 확약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배정 수량 절반이 확약으로 묶여 있다는 점은 이 종목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징랜드는 상장일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이 약 11만 6천 주 정도 있습니다. 이 물량은 행사 가격이 500원이거든요. 공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상장일에 물량 대부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톡 옵션을 포함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톡 옵션을 포함하면 상장일에 211만 주가 유통되고요. 전체 주식의 19.8%만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좋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중형급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이 529억 원인데요. 그래도 크게 부담스러운 유통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가 139만 주, 기존 주주는 72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까지 포함해서 기존 주주 대부분이 개인 주주라는 점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Y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우리 사주 조합의 10% 비중으로 70만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요. 직원들은 모두 청약하였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은 19.8%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즘에 최종 확약을 수요 예측 대비 3배 정도 늘려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종목도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약 구성을 보면 3개월 확약이 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은 운용사에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319만 주로 전체 물량의 70%를 운용사가 가져가고요. 외국인이 약 48만 주, 기타 기관은 약 37만 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690만 주로 확정되었고요. 전체 주식의 22.5% 유통됩니다. 유통 물량은 좋고 특히 유통 금액이 124억 원으로 아주 가벼운데요. 유통 금액은 에이징랜드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은 공모주주가 540만 주, 기존 주주가 150만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주 물량이 기존 주주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상태로 상장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는 전부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개인 주주가 물량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종목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장일 흐름에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2016년과 17년에 이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분 투자를 했던 주주들이고요. 당시 유상증자 가격이 주당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주들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 3분의 1보다 낮거든요.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일단 컨택이 3개월 만에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로 출발하는 종목이 되었는데요. 컨택은 동시상장 때문에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컨택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동안에 시초가가 40% 이상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30%대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면 유튜바이오가 공모가 2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60% 정도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을 준 9종목 중에서 시초가와 장중 고가의 갭이 10% 이하인 종목은 4종목이 있고요.
10%가 넘는 종목은 5종목입니다. 그래서 4대5로 팽팽하긴 한데요. 최근에는 시초가와 고가 갭이 10% 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시작 직후에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더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가를 정리를 해보면 에이징랜드는 25,000원이었고요. SY는 1,800원, 한국스펙은 2,000원입니다. 세 종목 중에 공모가 2배 넘어주는 종목이 다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